여러분, 평생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참 안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안 입어가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만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팍팍하네요. 너무 고색스러운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딱 은퇴일 순간이 오자마자 그동안 모은 돈을 몽땅 털어서 카리브해의 화창한 열대 휴양지로 떠나는 편도 티켓을 사버리는 겁니다. 아, 편도 티켓을요. 그냥 확 질러버리는 거네요. 네, 그것도 하룻밤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호텔로 말이죠. 본인은 해변에서 모히토를 마시면서 날아갈 듯 기쁘겠지만 내심 그 저축액이 자신들의 팍팍한 미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있던 남겨진 자녀들은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야, 그거 진짜 자녀들 입장에서는 꽤 당혹스러울 것 같네요. 배신감도 좀 들 수 있고요. 맞아요.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바로 이 묘하고도 불편한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과연 평생 일한 나를 위해 돈을 쏟아붓는 당당하고 부유한 노후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그 가족과 사회를 외면하는 방종일까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오늘 다룰 자료가 명확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흥미로운 자료는 2020년 4월 20일에 발행된 김영래 편집장의 오피니언 컬럼 당당한 노후, 축복인가, 방종인가. 김영래 편집장의 컬럼이군요. 네, 세대 간 부의 이동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노후의 정의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거든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도대체 바다 건너 영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노후의 소비 방식이 이토록 뜨거운 화제가 되는 것일까요? 지금 영국 사회의 경제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이른바 세대 간 여가 역전 현상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세대 간 여가 역전이요? 이름부터가 벌써 뭔가 뒤바뀐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소비나 여가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즐기는 주체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20대나 30대의 젊은 층을 떠올리잖아요. 네, 아무래도 에너지가 넘칠 때니까요. 맛집도 가고 여행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현재 영국에서는 이 공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극심한 고물가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신세대는 사실 하루하루의 월세랑 생활비를 걱정하느라 경제적 여유를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아, 안타깝네요. 청년들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거군요. 네. 반면에 과거의 경제 호황기랑 그 부동산 상승기를 거치면서 평생 막대한 자산을 축적해온 9세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완벽한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청년들은 런던 외곽의 비좁은 월세방에서 주말에도 야근을 하고 있는데 부모 세대는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딱 보면서 이 돈을 힘든 아이들에게 물려주느니 차라리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쓰고 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풍경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네요. 영국의 현실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현상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두드러졌으면 영국 내에서는 이걸 지칭하는 신조어까지 고유명사처럼 자리 잡았어요. 신조어요? 어떤 단어인가요? SKI, 즉 Spending the Kids Inheritance의 약자입니다. 번역하자면 자녀에게 갈 유산 다 써버리기라는 뜻이죠. 와, 자녀 유산 다 써버리기요. 이름 한번 정말 직관적이네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료에 등장하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카리브해의 앤티가 섬 같은 럭셔리 휴양지 5성급 호텔에 하룻밤 숙박비로 약 135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결제하는 영국 시니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룻밤 135만 원이요. 와, 누군가에게는 한 달치 식비나 월세에 맞먹는 거금을 그 단 하룻밤의 잠자리에 태우는 셈인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솔직히 두 가지 엇갈린 감정이 동시에 막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수십 년간 가족을 부양하고 국가 경제를 돌리며 뼈 빠지게 일한 자신에게 주는 정당한 보상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럴 자격이 충분하잖아요. 네, 평생 고생했으니 그럴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그 팍팍한 현실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거대한 팀 프로젝트의 포상을 혼자서만 쏙 독식하는 것처럼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이걸 과연 개인의 권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기적인 행동으로 봐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원문 작성자 역시 그 경제적 자유 자체는 노년의 긍정적인 권리이자 축복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무조건 비난만 하는 건 아니군요. 네, 무작정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칼럼의 기저에는 그 가정을 사회의 최소 단위이자 핵심 기초로 보는 아주 단단한 보수적인 가치관이 깔려 있습니다. 보수적인 가치관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각인가요? 이 관점에서는 부모 세대가 남기는 유산이라는 게 단순히 통장에 찍힌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대를 거쳐 가족 내에 전수되어야 할 삶의 지혜이자 공동체를 묶어주는 가풍이라는 그런 무형의 정신적 가치까지 모두 포괄하는 아주 광범위한 개념인 거죠. 아, 그러니까 유산을 자식에게 주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해 다 써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툭 끊는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정신적인 끈이나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결속력 자체를 스스로 단절시켜버리는 행위로 해석되는 겁니다. 와, 철저한 개인주의 관점에서는 내 돈 내가 쓴다는 완벽한 해방감이지만 가족 공동체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회적 단절과 이기주의로 비출 수밖에 없는 구조적 딜레마네요. 두 가치관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시니어들이 자신의 돈과 시간으로 완벽한 해방감을 맛보면서 100% 안전하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누군가는 그냥 각자의 인생을 즐기게 내버려두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겁니다. 그렇죠. 내 돈 쓰고 내가 행복하다는데 누가 말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컬럼이 고발하는 영국의 현실을 보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인간에게 돈과 시간이라는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방종으로 무너져 내리는지 그 충격적인 결과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방종으로 무너져 내린다고요? 세상에. 어떤 결과들이 나오길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자료에서 가장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는 어두운 이면인데요. 극단적인 자유가 도덕적, 신체적 파멸로 이어진 구체적인 부작용을 통계로 딱 제시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영국 시니어 세대 사이에서 성병 감염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시니어 세대에서 성병 감염이 급증한다고요?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게다가 75세 이상의 초고령층이 약물 오남용 문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비중이 아주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그런 충격적인 대목도 원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75세 이상 고령층에서 성병 감염과 약물 오남용이라니요. 보통 그런 극단적인 일탈이나 중독 문제는 뭔가 사회적 제약에 저항하며 방황하는 10대나 20대 청년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런 현상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년층에서 막 터져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단순히 이제 나를 통제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부하기엔 그 양상이 너무 파괴적인데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간과했던 아주 중요한 인간 행동의 기제가 딱 드러납니다. 사실 은퇴라는 사건은 단순히 아침에 직장을 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네, 한 인간의 일상을 평생 지탱해주던 거대한 구조적 가드레일이 통째로 징발해버리는 엄청난 충격인 겁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할 의무, 사회적으로 유지해야 할 직장 내 평탄, 자녀 양육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거죠. 아, 구조적 가드레일, 그러니까 삶의 틀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상을 통제하던 구조가 사라졌다고 해서 인간의 뇌가 도파민과 자극을 갈구하는 본능까지 갑자기 늙어버리거나 스위치가 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능은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돈과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는 24시간의 자유가 갑자기 탁 주어지자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자극-주구 본능이 엉뚱한 무대로 옮겨가서 뒤늦게 폭발해버린 겁니다. 와, 구조적 가드레일의 붕괴라는 설명에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평생을 규율과 책임이라는 좁은 강물 속에서 헤엄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무한한 자유의 바다가 주어지니까 오히려 방향성을 잃고 그 쾌락 속에 익사해버리는 형국이군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원문은 이런 일탈을 단순히 통제력을 잃은 늙은 개인의 안타까운 비극으로만 취급하지도 않아요. 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파장이 있다는 건가요? 칼럼 작성자가 가장 냉철하게 꼬집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노년의 활발한 교류나 해외여행, 새로운 취미 활동은 당연히 정신 건강을 위해 장려되어야 하잖아요. 그럼요. 활동적으로 지내시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선을 넘어서 신체적 파괴나 질병으로 이어졌을 때 과연 그 비수습은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이들이 성병이나 약물 오남용으로 건강을 잃고 끝내 병원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그 막대한 의료비와 장기 요양의 짐은 고스란히 국가의 보건 시스템이 떠안아야 하거든요. 헉, 그러네요. 병원비는 결국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넘어가니까요. 네, 즉 생계조차 막막해하던 그 가난한 젊은 세대가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거대한 사회적 손실이자 국가적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와,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어되지 않은 절대적인 자유가 결국 개인의 파멸을 넘어서 사회 시스템 전체의 위협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면 대체 어떻게 이 자유의 안전장치를 채워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작성자는 논의의 무대를 영국에서 한국으로 확 돌리죠. 아, 한국의 상황으로 넘어오는군요. 점점 더 강력한 자산과 소비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시니어들이 방금 저희가 본 영국의 충격적인 사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른 길을 개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려는 거네요. 네, 한국 시니어들을 향한 칼럼의 제안은 아주 단호합니다. 영국의 스키 문화를 철저한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이죠. 반면교사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과시적인 소비나 무분별한 쾌락 추구 대신에 품격 있는 활동으로 노후의 에너지를 전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주 현실적인 재정 가이드라인도 함께 등장하는데요. 재정 가이드라인이요? 돈을 어떻게 쓰라고 조언하나요? 13만 5천 원짜리 호텔 숙박비로 돈을 낭비하기보다는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자녀 상환을 확실히 마무리 지으라고 조언합니다. 아, 일단 빚부터 갚아라. 아주 현실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연금 등으로 확보된 소중한 자금을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철저한 재정적 방호막을 구축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긴급 상황이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질병, 그리고 건강관리 비용을 영순위로 비축하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생존 가이드죠. 아, 일단 재정적인 브레이크를 먼저 꽉 밟아놓으라는 거군요. 빚 다 갚고 병원비 모아두고 그리고 그렇게 여유를 찾은 뒤에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도 원문에 명시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대안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살짝 반항심이 들기도 했는데요. 화려한 유흥 대신 찾아가야 할 곳으로 동네에 있는 50플러스 센터나 지역 복지관을 꼽고 있더라고요. 네, 칼럼은 그곳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장하죠. 각 지자체에 마련된 이런 공공 인프라에 참여해서 동년배들과 건전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고 국민연금 공단 같은 기관을 찾아가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은퇴 설계 받으라는 건데요. 이거 너무 팍팍한 거 아닌가요? 어떤 점이 그렇게 팍팍하게 느껴지셨어요? 아니, 한평생 톱니바퀴처럼 고생해서 이제 겨우 쉴 자유와 돈을 얻었는데 또다시 절약하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방어막을 쳐야 하고 또 아침 일찍 복지관에 가서 건전한 교양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카리브해랑은 거리가 너무 멀어요. 확실히 럭셔리 휴양지랑 비교하면 스케일이 다르긴 하죠. 심지어 칼럼은 기성세대가 절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며 도덕적 모범을 보이고 후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거든요. 이건 은퇴한 시니어들에게 죽을 때까지 사회의 완벽한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가혹한 요구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내 돈 내가 내면서 좀 편하고 약간 이기적으로 살겠다는데 굳이 존경받는 어른의 역할까지 꾸역꾸역 수행해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당당한 노후인 걸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사실 그 지점이 바로 서구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노후관과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전통적인 어른이라는 역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타협점을 찾는 한복판이거든요. 아, 두 문화가 충돌하는 지점이군요. 네, 단순히 서구식 자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작성자의 이런 주장들이 좀 숨막히는 통제나 도덕주의적인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에 약간 잔소리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원문 작성자가 은퇴는 분명한 제2의 전성기라고 긍정하면서도 굳이 그 무거운 전제 조건들을 덧붙이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왜 굳이 그런 조건을 달았을까요? 자신이 평생 축적한 부와 시간을
오로지 개인의 맹목적인 쾌락에만 소진하는 삶은 결국 우리가 앞서 살펴본 영국의 사례처럼 아주 끔찍한 허무함과 신체적 위기, 그리고 사회적 고립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날카로운 통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 쾌락의 끝이 결국 파멸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동네 복지관에 가거나 사회적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은 그게 타인을 위한 맹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타인과 건강하게 교류하는 것 자체가 일탈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의 노년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구조적 가드레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와, 쾌락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맹목적인 자유에 스스로 도덕과 책임이라는 브레이크를 걸어두어야 비로소 진짜 당당하고 안전한 제2의 전성기가 완성된다는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바로 그 점을 작성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칼럼을 통해 완전히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은퇴 후 세계관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자녀에게 남길 유산마저 오로지 자신의 남은 쾌락을 위해 아낌없이 불태우는 영국의 화려하고도 파괴적인 스키 문화, 그리고 그 극단적인 자유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가드레일 붕괴의 충격적인 현실을 저희가 함께 목격했죠. 네, 그리고 그 완벽한 대척점에 있는 한국적 노후 설계의 청사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유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경제적 여유를 건강한 방어막 구축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지역사회의 인프라 안에서 절제력을 잃지 않으며 존경받는 어른으로 늙어가는 길이었죠. 맞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와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 중에 어느 쪽이 무조건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럼요. 각자의 장단점이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뼈아프게 직면하고 고민해야 할 논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이 치열한 논의의 바통을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확 넘기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은 과연 어떤 색깔입니까? 정말 궁금하네요. 다들 어떤 노후를 꿈꾸실지. 통장에 남은 마지막 일원까지 한평생 고생한 나 자신의 보상과 행복을 위해 남김없이 태우며 완벽한 자유를 만끽하실 건가요? 아니면 앞선 세대가 그래왔듯이 나의 지혜와 무형의 가치들을 후대를 위한 든든한 유산으로 보존하며 사회의 어른이자 멘토로서의 길을 걸으실 건가요? 진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자료에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저희의 논의를 한 차원 더 확장시키는 도발적인 상상을 하나 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나눈 이 유산과 노후의 딜레마를 조금 더 먼 미래로 쑥 가져가 보죠. 먼 미래요. 어떤 상상인가요? 의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이 120살, 심지어 150살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150살이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까마득하네요. 부모가 수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쯤이면 그 유산을 받아야 할 자녀들조차 이미 80대나 90대의 꼬부랑 노인일 거란 말이죠. 유산을 넘겨받아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할 대상이 애초에 인생의 출발선에 선 청년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은퇴를 겪고 자기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떨까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유산을 받을 사람이 이미 노인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칼럼이 그토록 굳건하게 강조했던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를 축적하고 가품을 남겨야 하는 그 전통적인 도덕적 의무감은 과연 이런 초고령 미래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일까요? 글쎄요, 세대 간의 부의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소멸할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20대부터 100대까지 철저하게 각자 벌어서 각자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진입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평생 비가 올 때를 대비해 저축한 돈으로 산 그 열대 휴양지 편도 티켓이 미래에는 이기적인 방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하고도 당연한 정답이 되는 건지 모를 일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노후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로 정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이 흥미롭고도 서늘한 질문을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 단 하나의 완벽한 정답은 없겠지만 이 질문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가장 잘 맞는 당당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